이 마을 가장 꼭대기 집. 제가 32살에 귀촌을 했고요. 40 중반이 됐네요, 벌써. 사는 곳이 달라지면은 삶이 달라진다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 면역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제 자연에 있을 때 제가 건강이 더 많이 좋아졌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 시간 곳곳에 그 여유가 있다는 게 완전히 삶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 삶을 바꾸기 위해 언덕을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좀 불편한 생활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계단이 대체 몇 개야? 딴 세상 같죠. 새로운 세상 같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쫙 비치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잊고 있던 꿈도 찾았다죠. 이 집을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걷지 않던 거 걷게 되고 그냥 생각 자체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이 집이랑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평지 역세권 만능 시대 언덕지 외찬론자들을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언덕집 찾아 서울 종로로 왔습니다. 인왕산 자락 예쁜 동네 부암동인데요. 서울에서 언덕으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죠. 아, 부암동 하면 이 언덕이 많고 높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근데 오늘도 등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소장님 왜 오늘 등산하시고 오셨어요? 설마 해서요. 뻔하잖아요, 부암동. 저 위죠?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 그래도 중간이죠? 끝은 아니죠? 에? 꼭대기? 부암동? 아,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등산화 신고 오길 잘했네. 어휴, 소장님, 그래도 설마 사람 사는 곳인데 아유, 등산하는 좀 많이 오버하신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렇게 위에다 지었대? 아, 이 집들도 많구만. 아이고야. 이 경사 좀 봐. 등산 많네, 맞아. 아이고. 아, 저 집. 이야. 유레카. 와, 언덕 위에 빨간 집. 저 집이구나. 박공 지붕이 꼭 산을 닮은 집이네요. 노출 콘크리트 기단 위에 붉은색 벽돌집을 져가지고 아주 따뜻해 보이네. 아, 인상 좋다. 어휴, 문도 아주 그냥 듬직하게 만드셨네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오시기 힘드셨죠? 예. 아니, 이제 거의 지쳐서 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도 힘들어요. 굳이 힘들게 여기다 지으신 거예요? 네, 좀 그냥 힘들게 살려고요. 네? 옛날엔 사실 편하게 살았죠. 근데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도 짓고 이사도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아내 마송이. 저는 불편함이 필요했던 남편 원용광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40대 후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실 IT 개발자였거든요.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만보계로 그 하루 걸음걸이를 한번 재보니까 한 1000몇 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걸렸구나. 대장암 3기.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지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았다죠.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 그때부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지더랍니다. 산 좋은 걸 알게 됐으니 어째. 인왕산 자락에 터를 잡겠다 결심한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달까요? 그렇게 역세권 아파트를 내놓았더니 어우, 주변에서 더 난리였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말렸죠.
더 오를 것이다.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집 짓다고 하니까. 다 아파트 값이 오를 건데 너네들을 바보같이 지금 왜 지금 집값 한창 좋은데 집을 팔아? 뭐 이런 얘기를 좀 근데 듣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하고 진짜 미련 없이 팔고 이 집을 선택한 거죠. 더 좋은 걸 얻었으니까 그때 못 지었으면은 진짜 못 후회해 지었을 본 것 적은 같아. 없어요. 건강을 잃을 뻔했던 부부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산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남들은 등산하러 일부러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차를 타고. 근데 저희는 대문을 나오면 바로 등산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네, 여기로 가면 인왕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네. 나이가 안 드시나 봐요. 뭐 은퇴가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제가 아니 근데 한국 나이로 57이에요. 69년생. 와 이거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요. 엄마나 진짜 동안이시다. 일부러 불편한 집. 네.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오시죠. 야 일단 대문부터 불편해 보이는데요. 힘껏 당겨보세요. 오 문도 가볍지가 않네요. 정말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신 집 맞네. 문 여는 것부터 불편해요. 묵직한 대문을 열었더니 와, 집 탐구 많이 했지만은 이런 공간은 처음인데요. 아니 저는 들어와서 이렇게 마당이 확 펼쳐지거나 뭐 그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정이 있으니까 되게 좀 색다르고 신비로운데요? 사실 여기는 지하 1층.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햇빛과 바람이 통하는 중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산자라 인왕산 자락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가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가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불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축주의 말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5개의 계단을 구성을 하면은 뭐 여름에는 비 오고 겨울에 눈 쌓이고 사실 계단도 좀 녹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건축주분들이 뭐 충분히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비도 맞아도 되고 눈 쌓이면 운치 있고 좋다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다. 예. 심지어 부부는요, 녹슨 느낌이 좋아서 난간 소재로 고르텐강을 선택했답니다. 다른 재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초라해지고 빛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코르텐강은 처음도 뭐 이렇게 예전 느낌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하지 않는 소재라서 이 코르텐강이 좋았어요. 집 외장으로 붉은색 벽돌을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 덕분에 오래된 동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는데요. 이야,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햇빛 샤워하며 1층으로 올라오면은 그제야 현관으로 연결되는데요. 1층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은 영리한 동선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현관을 들어와 오른쪽으로 돌면 여기가 주방이구나. 그런데 묵직하면서도 시원시원했던 집의 첫인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여기 완전히 앤틱샵인데요? 네, 아기자기하죠. 네. 여기는 저희 엄마 공간인데 어머님 공간이요? 네. 그럼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는 네. 거세요? 네. 그렇구나. 1층에 엄마 공간이 있어요. 들어와서 네.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 장모님 공간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렇다고 이제 문까지 만들어 놓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해서 개방감을 좀 하고요. 줬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시면 계단을 좀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이쪽에 나가면 여기 네. 데크 있는데 데크 옆에 보조 대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3대가 따로 또 같이 살기 위해 대문을 또 하나 만들었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이 집이 단층집인 거죠. 설계할 때부터 빨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했었어요, 사실은. 해가 잘 들고 마당이 잘 보이는 공간을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1층 정원은 엄마의 공간. 그래서 엄마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맨발로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아, 그렇구나. 새벽에 느낌 되게 좋아요. 새소리도 나고. 확실히 산 밑이니까. 네. 이 햇빛도 되게 은은하고. 네. 성인이 된 두 아들 방도 1층에 있는데요. 여기에 1층 하이라이트가 있답니다. 오. 와. 야, 이거 제대로 목욕탕인데요? 네, 계단 밑에는 수납 공간 만들잖아요. 아, 이거 저희는 이제 계단 밑이구나. 와, 넓다. 자녀들이 어렸으면 수영장으로 써도 됐겠는데요. 계단 밑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훨씬 커졌어요. 욕실이 아니라 저 대중 목욕탕 수준이 됐어요. 그러게요. 아, 영농 쌓기 하셔서 이렇게 정원을 만드셨구나. 야, 환기도 되고. 저기 앉아서 이제 창밖 보면서 반신욕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커져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가족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욕실이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해요. 저희 집 컨셉이 불편함이었잖아요. 아, 등도 불편해야 돼요? 흐려요, 너무. 아, 흐려. 컨셉은 정말 확실하네요. 네. 불편함이 필요한 남편과 불편함이 오히려 좋다는 아내. 2층은 부부의 공간인데 오롯이 아내의 취향으로 꾸며졌답니다. 오, 노출 콘크리트랑 고풍스러운 소품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어마, 이래 시간은 과거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네. 사실 우리 집에는 새 거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모든 게 오. 다 빈티지나 앤틱 제품이고요. 네. 저 라디오도 사실 제 나이랑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오. 70년도에 만들어진 라디오. 70년도? 황학동 등 골동품상을 열심히 발품한 결과랍니다. 요 레일 등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긴 하거든요. 아, 특이하다. 네. 뭐 도르래를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러나 맞아요. 보죠? 네. 이렇게. 진짜 올라가네? 이렇게. 신기하다. 네. 와, 선생님은 해보시나 봐요, 가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제가 내려놓으면 이번은 올려놔요. 취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어서 대법한 듯한 아파트에서도 남들처럼 살지는 않았답니다. 이 공간에 꾸며진 그 장식품들이 바뀌면 사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그 생각도 바뀌거든요. 감성이나.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좋은 걸 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먹고 자고. 인공지능 시대에 일에게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건데요. 설마 이거는 그냥 장식이겠죠? 저희는 거의 겨울의 필수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산이라서 네. 조금 춥거든요. 저 밑에보다는 한 2도 정도가 오히려 낮아요. 겨울에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올라와 있으니까. 난방으로 그걸 다 기름으로 해결하면 난방비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근데 막상 펴보면 되게 좋아요. 하하, 새 집에서 옛날 사람들처럼 사시네. 요새는 아파트들도 월패드로 해서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맞아요. 뭐 외부에서 온도 조절하고 이런 거 제한이 있었는데 네. 아예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런 게 너무 과잉으로 편리하다고 생각되고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또 편하게 살았었으니까요. 좀 네. 불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댁 부엌에는 식기세척기며 그 흔한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요즘 나오는 최신 주방 가전이 거의 없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에서는 부부만 식사할 때가 많아졌다네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는 거야? 이거? 데코레이션. 맛있겠다.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인데 이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 거지? 응? 색채학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맞아. 초록이 부족해가지고. 냉장고도 최소한으로 보조 주방은커녕 팬트리도 만들지 않았고요. 저는 그리고 장을 네. 한꺼번에 안 봐요. 그러니까 네? 한 하루치? 이런 식으로. 하루치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식자재가 배달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래요? 일부러 불편한 생활을 하려면 배달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근데 여기가 이 동네가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불편해요.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함의 레벨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건 사실 이제 또 마트가 없어요. 마트도 없고 진짜 마트 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고 절충점을 찾은 거죠. 그래. 이제야 좀 민감이 있네요. 아내에게는 최신 가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집을 볼 때 창문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창문만 있어도 저는 건축, 그러니까 설계 반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작은 창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창이 집안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 덕분에 집에 개성이 생겼답니다. 저는 이제 뭐 건축가다 보니까 보통 직종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높이를 굉장히 이제 맞추고 싶은 강박이 엄청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높이를 줄 수도 있었고 모양도 좀 자유롭게 낸 측면이 있죠. 네. 그거는 요청하신 부분도 맞추고 제가 디자인에서 의도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천장도 한번 보세요. 높낮이의 마감 자재도 다 다르고요. 어머, 문자 크기도 다르네. 아유, 시공업체가 고생 좀 하셨겠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가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까다롭고 디자인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기한은 포기하자.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죠. 그렇게 완성된 언덕 위의 붉은 집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이 뷰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악. 북악산, 네. 그리고 저게 북한산. 네. 아, 저희는 인왕산에 있는 겁니다. 아, 저희 뒤편이 인왕산이에요. 여기가. 네네. 집 테라스에서 서울의 대표 명산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니 오르는 수고로움 덕분에 얻을 수 있는 낭만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꼭대기 집의 꼭대기 공간 다락입니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아내 차지가 됐다는데 어느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네요. 이 집에 와서 이사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전공은 간호학을 전공했고요. 간호학이요? 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미술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심 설마 붙겠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떡하니 이제 붙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욕에 페어도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이 모든 게 이 집 덕분 같고요. 그렇죠. 공간이 없었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네. 중학교 때 이후로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데 최근에는 뉴욕에 진출해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어머 대단하시다. 환경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맞기는 맞나 봐요. 다락이 조금 어두워요. 차분하고. 네. 그래서 그림 분위기도 다락을 닮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뭐 선생님을 위한 그런 취미 공간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먼데. 그래요? 네. 와, 부럽다. 보통 남편을 위한 공간은 없거든요, 집에. 네, 이사 이제 오면서 설계할 때 이제 본인 공간을 제일 네, 먼저 저도, 주장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의 공간은 다락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지하 계단 옆인데요. 야, 이거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셨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골프 앱을 만들었는데요. 그 골프 앱을 홍보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홍보보다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남편도 이 집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인생 2막을 펼쳐가고 있답니다. 뭐해? 나 그림 그리지. 잘 돼? 머리도 식힐 겸 커피 한잔 할까? 금방 내려갈게. 부부의 만남의 광장은 중간지대인 정원. 두 분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소장님,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씩 더 잘 살게 되고 여건이 좋아지면서 계속 편리하고 효율적인 집에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그거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잃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던져줬던 어떤 힌트를 줬던 그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편리의 역설이랄까요? 기술의 진보가 항상 건강한 방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낫겠어? 오케이. 됐다. 이 집하고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나무도 훨씬 더 커 있을 거고 담쟁이 넝쿨도 훨씬 많이 자라 있을 거고 제 흰머리도 훨씬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집이랑 같이 늙어가면서. 이 집에서라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다 두 분 더 젊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두 번째 언덕 위의 집 찾아 경기도 여주로 왔습니다. 여주하면 아주 정말 넓은 평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깊은 곳에 오니까 아주 풍광도 좋고 물도 흐르고 산도 참 아름답네요. 이번에도 마을 가장 꼭대기 집을 찾으면 된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집이요? 아니 어느 집이지? 저긴가? 저 집이 제일 높네. 야, 이 동네 거의 뭐 전망대 같은데요? 저 집 맞죠? 가구 수도 많지 않은 오래된 동네 같은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요? 이 집이구나. 와, 진짜 높은 데 짓긴 높은 데 지었다. 남향이라 볕도 잘 들고
땅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야, 이거 집 짓기보다 옹벽 쌓기가 더 힘드셨겠는데? 아, 높긴 높다. 이런 명당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저 계십니까? 계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보자. 나가보자. 귀엽다. 와, 뭐야.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시네. 이렇게 숨은 땅을 찾으시려면 보통 토박이들이 많이 찾으시던데 혹시 저희 둘 다 서울 사람입니다. 두 분 다 서울 네. 분이세요?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에 여주에서도 좀 깊은 곳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오셨죠. 야, 근데 땅을 찾기 정말 어려우셨겠는데요? 네. 좀 많이 어려웠는데 결국엔 찾아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귀촌 13년 차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온 부부 이미진. 오주영입니다. 제가 32살에 귀촌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1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벌써 40대 중반이시죠? 네, 40 중반이 됐네요, 벌써. 아이, 이분들도 동안이시네.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일단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도시 한복판의 주거 비용보다는 이런 교외지가 더 가성비가 좋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귀촌을 못하는 게 아니고 흔히들 뭐 용기, 뭐 직장,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만 없으면 누구나 다 이 환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 찾아 도시를 떠난 부부. 땅 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답니다. 제일 높은 땅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규림이 붙어있는 땅을 또 선호하게 됐어요. 이게 구규림이에요? 네. 오, 그래요? 네, 온 국민이 쓸 수 있는 구규림입니다. 네. 개발되지 않는 숲이 드물어 이런 곳을 어떻게 구하셨대? 저희가 원하는 땅이 하도 안 나오니까 지적도를 보면서 이 위치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와. 저희가 직접 땅을 찾고 주인을 찾아서 땅을 팔아주십시오 해서 갖게 된 땅이에요. 저희가 찾는 조건의 땅이 부동산에 매물로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 생각이 없으신 분 땅을 저희가 사정해서 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부부시다. 와. 13평 오피스텔 전세금을 뺐더니 땅을 사고도 절반이나 남았다죠. 그리고 천천히 집을 올렸습니다. 물론 가성비 있게요. 설계 남편이 직접 했고요. 공사는 직영으로 저희 둘이 거의 매일 출퇴근해가면서 같이 지었습니다. 아니, 설마 건축 관계자들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일반 분들이신 거죠? 네, 처음 해봤어요. 안에 보시면 직접 한 티가 많이 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야, 직접. 와, 마당 끝내주네. 이야.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1층은요, 방 하나도 없이 공용 공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의 포인트는 공간 배치보다 그 활용법에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자. 신발 신고. 네,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요? 네, 거실인데 저희가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곳이라. 오. 네, 편히 엄청 들어가세요. 편하네요. 편하긴 편하네. 이렇게 쓰고 다녀도 돼요? 네. 그래요? 이야. 원더러 없이 기초에 에폭시로 마감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지붕 있는 야외 공간처럼 사용을 한답니다. 마당으로 드나들기도 편하고요. 제일 위라서 풍경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만끽하려고
이렇게 폴딩 도어로 했습니다. 네, 한번 나가보시죠. 열어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야, 제대로네. 와, 정말 뭐 끝내주네요, 풍경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매일 보죠, 네. 4시간. 저희가 귀촌하기 전에 네.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거기 창문이 많이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도 저희가 앞에가 한 10차선 되는 도로가 있어서 문을 열지를 못했거든요. 전세금이 몇 억이나 됐는데도 창문 하나 열 수 없었던지. 홀딩 도어만으로도 귀촌의 이유는 충분했답니다. 아니 근데 벌레 엄청 들어올 텐데. 벌레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주 대략적인. 네, 대략적이지만 대략적인. 보통은 해질녘인데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조심을 하면 네. 그 외 시간에는 폴딩 열어놓고 있어도 벌레가 집 안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벌레는 그렇다 치고 강아지는 어째?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네. 아이고 지지다. 흙먼지를 다 어쩐데 저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커버 다 떼가지고 털고 햇빛 좋을 때는 일광 건조시켜가지고 다시 넣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강아지 키우거나 제가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매번 강아지를 씻기는 것보다 집안 청소를 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건데. 이뻐라 고마워. 덕분에 햇빛 소독도 자주 하고 도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나요. 대걸레로 쓱싹 하면은 바닥 청소도 끝.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네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또 저도 이런 데 와보니까 편리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벗고 신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막상 청소를 해보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도시가 아니니까 여기가.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입식 생활에 맞춰 부엌도 널찍하게. 응? 근데 이 구멍은 뭐야? 제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강아지는 제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하도 저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남편이 구멍을 내줬어요. 창으로 저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있나 확인하고 다시 이제 잠을 자는 그 네. 용도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끝내주네요. 네, 정말. 강아지 복지가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이 집 재미있는 게 또 있는데요. 글쎄 2층을 1층보다 먼저 지었다네요. 2층을 좀 완벽하게 해놔야지 저희가 충분히 자고 쉬면서 1층을 꾸미면 너무 저희 마음가짐대로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잠대로 잘 자고 그리고 좀 에너지가 있을 때 1층을 또 열심히 꾸미고 그렇게 하려고 2층만 먼저 완공을 시켰어요.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2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1층은 부부가 직접 한 건데요. 영광의 상처들이 남았답니다. 기둥 부분은 좀 감출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니까 아, 저기에서 뭔가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뭐 생각도 들고. 네, 원래는 반듯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일반인인 처음 집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재 규격을 몰라서 저 기둥의 두께가 저렇게 굵은 줄 몰라서 저렇게 튀어나오게 됐어요. 네. 높은 층고도 실은 가성비 때문이었다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높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재 규격이 3.6m 보니까 그 가성비를 최대한 살리려고 커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높아졌어요. 어차피 자르면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건 맞는 말이죠. 천장은 2층 바닥 판재를 그대로 노출했고요. 전기과를 나온 남편이 조명도 직접 설치했답니다. 페인트 칠은 뭐 기본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네요. 저
벽을 둘이서 계속 칠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팔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끝나고 병원을 가자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팔목이 부러졌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많이 써서 아픈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러진 게 그대로 굳어서 붙었더라고요. 예, 그냥 아픈 줄 그냥 시큰거리는 건 줄 알았죠. 튼튼하셨나 봐요. 그래도 몸이 건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젊어서 귀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가 시공했다는 2층 공간 탐구해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신발 벗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오, 2층은 천장도 낮고 아늑하다. 근데 침대가 담하네. 아니 근데 침대가 상당히 작네요. 두 분 아직도 신혼이신가 봐요. 이건 저희가 낮에 잠깐 쉬는 곳이고요. 저희 침실은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침실은 네, 이쪽이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 어머나, 근데 뭐가 이렇게 새까매? 여기 침실 맞는 거죠? 심지어 벽지도 까만색으로 하셔서 카텐만 닫으면 완전 암실이 되겠는데요? 저희 생활 패턴에는 너무 안성맞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씨도 제가 아예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부부가 직접 설계했기에 가능한 공간이었죠. 13년 전 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앞서가는 디자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샤워실을 떼서 드레스룸과 세탁실 옆에 넣었답니다. 10년 전에 이게 직접 설계를 하셨는데 이렇다면 되게 그 당시로서는 좀 실험적인? 네, 그때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반대를 했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체 약간 독특한 성격인데 집도 너무 독특하게 지어질까 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요즘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항상 앞서가는데 제가 그걸 잘 못 쫓아가고 항상 반대를 했던 경험이 많죠. 그래도 결국 다 실현을 시키시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요거 안 먹을 수 있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네. 아니, 전문가가 시공했다면서 물샘 자국에 곰팡이까지 여기저기 하자가 많네요. 그 공사비라는 거가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사실 선택할 때 좋은 거 알면서도 못 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좀 저렴한데 맡긴 파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현장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하자라는 거는 없을 수는 없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다만 이제 비용을 충분히 줬다면 나중에 보수를 하러 와줬을 텐데 그 AS 개념은 없죠. 비용 아끼다 생긴 문제라는데 소장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이제 타일 사이 줄눈 있죠. 네. 줄눈 사이에서 물이 은근히 들어가요. 그래서 줄눈 보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 도움이 될 거다. 물론 뭐 단차도 두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저거는 벽 타고 들어오는 게 더 원인일 수 있어요. 소장님 알려주신 대로 네. 제가 저런 정도는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직접 해야 디자인하기도 편하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요. 네. 선택의 폭도 넓은 것 같더라고요. 함역하고 안 되면 소장님한테 전화드릴게요. 야 오늘 막 땀이 나네요 제가. 귀촌 이후 부부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직접 해내고 있는데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 좀 밀을까? 내가 다시 예쁘게 줄게. 와, 제법 전문가 같은데요. 빠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미용 기술은 강아지 미용을 통해서 배웠고요. 이것도 강아지 바리깡인데 이거 소독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밀어주는 용도로 제가 하고 있고요. 마루타요.
한 분이면 끝날 게 미용실 가면 30분 걸려요. 와이프가 훨씬 빠르고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늘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소장님이 좀 물어봐 주셔. 그 생활은 어떻게 혹시 농사 지으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름 우리가 월 수입이 얼마면 시골에 가서 생활이 가능할까를 계산해 봤는데 네. 그때 당시 아끼면 150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150? 네. 그래서 월 수입 사업으로 150만 되면 둘 다 퇴사를 하고 내려가자. 네, 그래서 150이 충족되는 순간 행동에 옮겼어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요. 그중에 찾은 게 디자이너였습니다. 돈 주는 건 다 했습니다. 뭐 명함을 파달라고 하면 명함도 파줬고요. 도장을 파달라고 하면 도장도 파줬고요. 어르신들 영정사진 보정도 해드리고 묘지에 잔디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입혀주거든요. 묘지에 잔디 입히는 알바도 했었고요. 마당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인데요. 디자인 제품 하나가 특허 등록이 되면서 귀촌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주문 들어온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택배 발송을 해주고 있어요. 딱 생활비를 신이 주신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걷다 보면 길이 된다던가요. 부부는 자신만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도전이긴 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나름 그래도 여의도, 마포 이런 중심가에 있는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시골을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었죠. 그때 엄청 우셨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살다니. 그때 정말 좀 많이 속상해 하셨었는데 지금 결론으로는 너네가 참 지금부터 저희가 한 10년 더 전에 귀촌을 한 거니까 참 잘했다. 그때는 조금 자기가 조금 서운했는데 걱정하고 지금 너무 잘했다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젊어 보이는 객기라는 불안과 염려가 안도와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결국 부모가 바라는 거는 자식의 행복이니까요. 이 야무진 부부, 이 집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두 분의 취미 공간인가요? 네. 와, 부럽다. 뒤에 여기가 공방이에요? 네. 와, 이건 뭐 취미 생활이 아닌데요? 이제 주택 생활 하다 보니까 나무 다루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들 조금씩은 하실 텐데요. 네.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첫 시작은 생계형이었답니다. 서서하게 고장나거나 한 것들을 다 목수님들을 모셔다가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전동 공구부터 구매를 하고 집 수리를 위해서 공을 하다가 그게 좀 더 가구랑 연결이 되면서 집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 못하는 게 없으시네. 그런데 아내는 또 뭘 만드시는 건가요? 오, 라탄 공예구나. 라탄이 등나무거든요. 등나무는 물에 불려서 잘 휘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만든 골조에 곡선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등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작은 휴지거리 소품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판매도 했었어요. 네, 주문 제작을 가구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아내 작품이랍니다. 시골라서 취미로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전문가가 됐다네요. 요즘 청년 귀촌이 는다는데 부부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취미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공 같은 경우도 취미로 시작을 한 건데 그걸로 실제로 수입을 창출했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도 라탄공예라는 걸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는데 강의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취미로 인한 생각지 못한 수입이 저희는 꽤 컸어요. 귀촌 13년 차.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 가끔 우스갯소리 둘이 자기가 나랑 아직도 서울에 있었으면 뭘 했을까? 차장 부장쯤이었을 달지 않았을까요? 근데 병원 신세를 많이 졌겠죠. 빌딩 숲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대. 부부는 진짜 숲을 찾아 뿌리를 내렸네요. 인생은 주관식이라는 거 젊은 부부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 안녕하세요. 서동주라고 합니다. 예비신랑 지영석이라고 합니다. 신혼집을 건축탐구집에서 최초로 공개하자. 한 20평? 21평? 한 층이 아마 25평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한 30평 이상 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믿지를 않아요.